좋아요. 이제 대단원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뭐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1번은 OC 벡터가 뭐냐 이렇게 하면 A 벡터의 마이너스다 이거 맞고요. 그쵸? 그 다음에 AB 벡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OB 마이너스 OA예요 라고 하다 보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다 라고 하겠죠. 그쵸? 근데 요거 잘못 나왔네. 그치? 답이 옳지 않은 거 2번. 나머지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역시 뺄셈이 나왔는데 시점이 이쁘죠? 그럼 뭐라 바꿀까? 종 빼기 C 이렇게 얘기하니까 PB 벡터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읽어보면 B는 정해졌고 P가 AD 위에 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수많은 P점이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B로부터 P까지의 거리니까 여기가 가장 짧은 최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거리가 최대가 되겠죠. 이 대각선의 길이 얼마다? 답은 4다.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AB 더하기 AC 더하기 AD 이렇게 나왔는데 이따 비슷한 문제도 있겠지만 AB와 AD를 먼저 더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더하면 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의 길이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은 AD의 크기 이렇게 벡터 그럼 AC 벡터 B와 AD가 만나면 AC 벡터. 그래서 이 결과물은 AC 벡터의 크기의 2배가 바로 24 루트 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C라고 하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12 루트 2가 되니까 대각선이 12 루트 2가 되면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10이다. 왜냐면 1대1 때 루트 2니까. 쫙 다음 거. 이 4번이 아까랑 좀 비슷한데 수직입니다. OA랑 OB가. 그 다음에 C가 요 각을 2등분 했으니까 여기 이루어진 각도가 45도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정사각형으로 만들어내면 원과 관련된 것 중에 이렇게 반지름 길이 같으니까 이 수직관계 되면 여기 다 정사각형이겠죠. 그러면 OA와 OB를 합한 녀석의 길이는 OC 길이와 다르지만 방향은 같겠지, 그치? 그것을 한번 C벡터로 표현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C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와 평행관계니까 적당한 이렇게 실수배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실수배인데 몇 배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보면 이 대각선의 길이와 이 한 변의 길이 즉 요 반지름 길이는 요 길이랑 똑같을 테니까 그치? 요 길이와 요 길이 반지름 길이 같으니까 1대 루트 2예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여기다 루트 2배 하면 같아요 라고 하는 거고 여기 나눠주면 루트 2분의 1 해주면 같아집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답은 어렵지 않게 2번 5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요 ABCD 사각형 그 다음에 중점을 연결한 MN 벡터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엄한 벡터인 요 AD와 BC의 벡터를 이용해서 요 가운데 벡터와의 관계를 건드리세요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도 이렇게 하나 또 기억하면 요 AD와 BC가 요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벡터의 합이라고 한다면 가운데 벡터를 2배한 거랑 같다. 그래서 AD 더하기 BC가 가운데인 MN 벡터 2배니까 6 이렇게 찾아주면 좋을 텐데 왜 그런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 AD 벡터를 선생님 쭉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왜냐면 시점과 종점이 이제 A에서 D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AM 더하기 MN 더하기 ND 벡터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이와 관련해 BC 벡터를 계산하면 BM 이렇게 쓰겠죠. 그쵸? 더하기 MN 더하기 NC 이렇게 쓰게 될 건데 뭐가 보입니까? AM과 요 BM은 방향이 반대다. 크기도 같죠? 합하면 0이다.
요 ND랑 요 ND랑 NC도 여전히 합이 0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AD 더하기 BC라고 하는 벡터 합은 MN 벡터 크기의 MN 벡터의 2배다 라고 할 수 있어서 크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 답은 6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합시다. 6번도 한번 보면 어떠한 적당한 XY가 A와 B로 이루어졌는데 이걸 건드려서 4X 빼기 Y를 물어봤으니까 이 두 개를 연립방정식을 풀듯 이렇게 해서 내가 X 벡터는 얼마 A 더하기 얼마 B, 역시 Y 벡터도 얼마 A 더하기 얼마 B라는 거를 구해준다면 이 둘을 이용해서 4x-y 벡터 구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보면 앞에 거에다 2배 합니다. 그 다음에 5x 벡터 마이너스 2y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빼면 이렇게 일반적인 연산의 형태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벡터는 2a 플러스 b 벡터다라고 해서 요와 동일하게 한번 구해주면 어렵지 않게 4x 마이너스 y 구할 수 있다. 퉁치겠습니다. 7번 한번 해봅시다. 7번은 이제 요 A, B, C가 일직선 이렇게 나오면 일직선은 우리가 평행 이렇게 있죠. 또는 실수배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OC 벡터를 많이 표현한다면 OA 벡터와 OB 벡터로 썼을 때 여기와 여기 있는 녀석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들어서 풀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 K라는 문자가 있으니까 M 쓰고 여기다가 1 빼기 M 이렇게 써서 관계식을 찾는 것이 요 실수배 또는 평행관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세 점의 일직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AB 벡터와 AC 벡터는 적당한 실수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관계식 풀 수 있겠죠. M 하면 OB-OA 이거는 OC-OA 해서 넘겨가지고 이쁘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OC 벡터는 M OB 벡터 플러스 1-M OA 벡터라고 해서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OC는 KA 더하기 4B 벡터 M OB는 B 벡터 1-M OA는 A 벡터 더하기 2B 벡터 이렇게 쓴 다음에 우리는 A는 A끼리 요 A와 여기 A가 서로 같은 거고 요 B와 여기 B가 같다라고 해서 풀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중괄호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중괄호 빠지면 A 벡터가 뭔가 문제가 되겠죠? A 벡터가 A 더하기 2B였으니까 이렇게 전개해서 이제 B 벡터는 B 벡터끼리 계속끼리 A 벡터는 A 벡터 계속끼리 같다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의 의도는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이렇게 써서 팅팅 내려와도 좋고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라고 한 거니까 한번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리하면 K가 1 빼기 M이에요 라고 하는 거고 4가 요 4B 벡터 M과 1 빼기 M의 2배와 같다 라고 해서 정리해서 M을 구하고 M을 통해서 K를 구하는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2 빼기 2M 플러스 M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M이 2가 돼서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가 되면 K는 3이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8번 문제가 아니라 7번인데 7번 문제가 이렇게 좀 길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푸는지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워낙 중요한 거니까 좀 연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 넘어갈게요. 어차피 요 강의 특징은 한번 보고 이해 안 되면 한번 더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잠깐 보면 P와 P가 A와 B와 C와 만들어서 정리하라고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당연히 시점을 원점으로 만들어서 뭐 한다? 정리한다 이거죠. 그래서 PA는 종점인 A, 그래서 OA-OP 이렇게, 그 다음에 OB-OP 이렇게 다 써준다면 OP 벡터라고 하는 녀석은 3분의 OA, OB, OC 벡터다 라고 해서 좌표의 합을 3으로 나눠준 거겠죠. 이 정의는 뭐다? 무게의 중심을 구하는 거랑 동일하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더하고 만나니까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5 만나니까 마이너스 7이죠. 그쵸? 마이너스 7을 요걸 3으로 나눠준 거. 분수 나오니까 안 이뻐서 좀 머뭇거렸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9번 한번 봅시다. 9번은 이제 A, B, C가 주어졌는데 여기 A, B, C를 집어넣어서 요 안에 이제 적당한 X랑 Y가 좌표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있죠. 그럴 때 우리가 같게끔 한번 풀어달라고 한 건데, 순수하게 그냥 좌표 넣어주면 돼요. A 좌표는 마이너스 1,2, B 벡터는 Y, X, 3. 어차피 벡터는 좌표다. 이 말을 머릿속에 좀 이해한다면 아마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풀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무리할게요. 10번 한번 봅시다. 역시 벡터의 합의 크기니까 일단은 이 A에다 2배 하니까 여기 4,2가 되겠고, 2A 더하기 B 벡터는 7,0이죠. 크기는 당연히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어차피 X축 위에 있어서 원점과의 거리는 역시 7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크기가 최소랍니다. 그럼 좌표로 주어졌으니까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3K, 5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정리하면 3K 마이너스 1과 5K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벡터의 크기는 여기다 이제 크기는 이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루트하고 3K 마이너스 1의 제곱과 5K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써줘서 요거 이제 최소가 되는 K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 이차함수처럼 봐주면 됩니다. 제곱하니까 5K 제곱과 3K 제곱이니까 25 더하기 9, 34K 제곱. 2에 비하면 마이너스 6K, 2에 비하면 10K 해서 여기다가 4K, 그 다음 어떠한 적당한 상수항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K 값이니까 요거의 최소값은 얼마다?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K가 얼마? 마이너스 34분의 2일 때 최소다 라고 하겠죠. 뭐 정 안되면 미분에서 0 나오는 거 찾아도 큰 하자는 없다 라고 할게요. 자, 12번 또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벡터의 크기가 제곱이 주어졌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위에 거를 잘 정리해서 푸는 건데, 준식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해 보니 요거는 OA 벡터 크기의 제곱과 OB 벡터의 크기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쵸? 2AB 하고 여기도 2AB 하면 서로 부호가 반대가 나오는 내적 모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고 한 거니 이제 우리가 의도는 요 위에 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여전히 제곱해야 이쁘겠죠? 역시 제곱해서 또 두 개를 더하니까 A 벡터 크기의 제곱의 2배와 B 벡터 크기의 2배가 9 더하기 1이 돼서 10이다 라고 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제곱들의 합이 5다 라고 하니까 이것도 5로 묶어서 5 곱하기 5가 되니 답은 4번이 25. 이렇게 13번 잠깐 보시면 13번은 내적을 물어봤지만 A, B 더하기 B, C는 뭐 한다? 네, 연쇄 법칙 쓰면 되겠죠. A, C의 내적. 그럼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A, B, C가 있었는데 A, B랑 결과적으로 A, C랑 내적을 한번 구해봐라. 그런 건데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고 요 안에 낀 각이 60도가 되니까 아 맞아. 내적의 크기는 A, B와 A, C의 내적은 크기 하고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답이 그래서 이건 2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네, 답이 그래서 얼마다? 2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이거 시점이 이렇게 같아야 되고 만약 시점이 뭔가 반대로 나오면 둔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좋아,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역시 이제 AM 더하기 AC라는 녀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낀 각도를 구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건데 크기 한번 볼까요? AM의 크기가 얼마일까? AC의 크기는 얼마고 그다음 코사인 낀 각은 우리 X2라고 쓰겠습니다. AM의 크기는 여기 보니까 이제 직각삼각형이고, 그죠? 직각. 그 다음에 요거 M이 이제 중점이다 보니까, 요 직각과 요 중점 관계, 이렇게 원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요것들이 반지름 길이로 다 같은 거. 근데 피타고라스 쓰면 6과 8이 보이니까 여기 10이 돼서 반지름 길이가 5짜리 원. 이렇게 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AM의 크기는 5고, AC의 크기는 6이니까 따라서 코사인 X도는 30분의 18 이렇게 쓰면 좋겠죠. 좀 쉬워서 쭉 넘어가는데 이해 안 되거나 그러면 반드시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5번 해봅시다. 역시 이제 뭐 B벡터 크기, 이루어진 각도, 이건 내적 쓰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A벡터 크기, 특히 요거를 건드릴 줄 아는 게 중요하죠. 얘를 뭐 한다? 제곱하겠다. 제곱하고 제곱하면 A 벡터 크기의 제곱과 9B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6A 벡터와 B 벡터가 있어서 9 곱하기 2가 되겠죠. 제곱하니까 그러면 찾아갑시다. 여기서 B 벡터 크기가 루트 3이니까 27 이렇게 쓰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우리가 구하려면 내적 한번 써야 되겠죠. A 벡터, B 벡터, 코사인 30도. 근데 이제 B 벡터가 루트 3이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9의 A 벡터. 그래서 위에 거 좀 정리해 보면 A 벡터 크기의 제곱 살아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9 A 벡터 살아있고 27과 18이 만나서 마이너스 플러스 9가 되는 녀석까지 오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의 크기를 물어보면 요 A 벡터 크기를 적당한 X라고 하는 녀석으로 X라고 놓으면 좀 헷갈리면 K라고 좀 놔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 K를 구하는 것이 바로 A 벡터의 크기를 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2분의 9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9 이렇게 해주면 K 값이 당연히 이제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양수인 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2분의 9 플러스 루트
81 마이너스 36. 이거 계산하는 거는 맡길게요. 삥. 16번 잠깐 한번 보면 OA 벡터 있고 OB 벡터 있고 뭔가 이제 넓이를 물어봤구나. 그렇죠? 평행사 변형 넓이구나. 그럼 이렇게 그림 간단하게 한번 그려놓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평행사 변형의 넓이니까 이거 OA와 OB가 이웃한다 그랬군요. 아이고, 그림을 A, B, C, D가 아니라 O, A, B, C 이렇게 해서 OA와 OB가 이웃해 있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요 가운데 낀각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주고 그것을 2배 해주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구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넓이 한번 구해보면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a 곱하기 5b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그 삼각형이 2개가 되는 게 이게 평행사 변형의 넓이죠. 그러면 OA의 선분의 길이가 A 벡터의 크기와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은 3이고 요거는 2고 그러면 이제 사인을 구하고 싶으니까 코사인을 구해야 되겠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 요건 3은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1이면 사인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이제 우당탕탕 한번 정리하면 뭐 얼마다? 이것도 약분 되니까 답은 3루트 3이 우리가 원하는 넓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넓이 공식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선분의 길이로 표현한 겁니다. 선분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와 같아요. 벡터의 크기가 선분의 길이. 좋습니다. 이루어진 각 이렇게 물어오면 의도적으로 이제는 내적 써야 돼 라고 하시고 내적은 요거를 제곱하면 내적 나와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걸 제곱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제곱하니까 4가 된다. 요거 2 제곱하고 2 제곱하니까 4, 4 해서 요거 8 되겠죠. 그래서 넘겨주면 4는 2A 벡터 B 벡터 따라서 A, B의 내적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적을 우리가 이제 구할 때 크기 코사인 세타로 다시 바꿔주겠죠. 크기 코사인 세타. 여기가 2와 2가 되니까 여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의 값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그래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면 몇 도다? 60도다 라고 하면 되겠고 또는 뭐 3분의 바이도 좋죠.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이룬다 그러면 두 직선은 뭘 이용한다고요? 기울기 벡터를 이용한다. 또는 법선 벡터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울기 벡터가 주어졌죠. 앞에 거는 2,6 또는 1,3이라서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뒤에 거는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 있으면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6,3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주어진 거죠. 기울기 벡터. 그래서 요걸 이용하면 내적을 통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루어진 각이에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요 기울기 벡터랑 요 기울기 벡터의 낀 각을 내적을 이용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갖고 푼 겁니다. 그럼 U1과 U2의 내적은 U1의 크기와 U2의 크기와 코사인 낀각 여기는 X도 정리합시다. 요 내적은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곱하면 되니까 18에서 2 빼면 16이 되겠고 크기는
4 더하기 36 1 더하기 9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x도가 되겠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요 루트 40 루트 10 하니까 요 전체적인 결과는 400은 20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도는 코사인 x도는 20분의 16 4로 약분시켜주면 5분의 4 이렇게 나오겠죠. 수직이다 이런 말도 나와있네요. 그렇죠? 수직이다 뭐다? 내적의 결과물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기울기 벡터를 이용해야 되겠죠. 이렇게 2,k, k, k 플러스 2 에서 2,k와 k, k 플러스 2를 갖고 내적이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내적은 x좌표끼리 곱해서 정리하면 k제곱 더하기 4k가 0인데 0도 있고 마이너스 4가 있네요. 그쵸? 0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4. 간단하죠? 20번 한번 해봅시다. 20번은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수직이란 단어가 좀 생각났으면 좋겠고 선생님 얘기하는 게 헷갈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OP-5A와 OP-5B가 0이다. P의 벡터를 또는 OP의 벡터를 x, y라고 써서 여기 OA와 막 요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거다 대입해서 우당탕탕 이제 내적을 관계에서 정리하면 도형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이 지금 얘랑 똑같은 겁니다. 뭘 이용할 것 같아? 이제 수직인데 A와 B가 있다. 아, 반원이구나. 이렇게 해서 원의 중심 진화는 A와 B 입장에서 P를 잡으면 요 AP 벡터랑 BP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라고 하면 바로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가 1,2가 되고 B가 1,6이 되니까 중심의 좌표는 1,4가 되겠죠. 그럼 반지름 길이가 2가 된다 라고 하면 둘레 길이는 도형의 길이가 바로 둘레 길이 그쵸? 둘레 길이가 얼마다? 답은 지름에다 파이 붙여주는 거니까 4파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것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끊어볼게요.